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바로 지금 들어보세요. 손을 눈앞에 두고 지그시 응시해 보세요. 자, 무엇이 보이나요? 피부가 보이고 지문이 보이며 희미하게 박동하는 혈관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손은 단단하고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왼손으로 그 손을 꼬집어 보면 살이 탄력을 느낄 수 있고 온기를 감지할 수 있으며 어쩌면 약간의 통증까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 경험에 확증의 도장을 찍습니다. 별표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나의 손이다. 나는 존재한다. 이 세상은 견고하다. 별표. 유감스럽게도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완벽하며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집단적 환상입니다. 만약 바로 이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신이 눈을 부여하거나 혹은 10,000가지 확대 가능한 현미경을 건네준다면 여러분이 그 손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아마도 극심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손이라 할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살점도 없고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애지중지 가꿔온 그 피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광활하고 황량하며 완벽하게 침묵하는 공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입니다. 물리학계의 거장들, 노벨상 수상자들조차 강단 위에서 전율하게 만드는 심오한 진리, 그리고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걱정이나 온갖 불안, 그리고 가련할 정도로 연약한 자아를 단숨에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진리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 싱 이즈 빌리빙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미 오래전에 그 격언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고 심지어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그 위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언제나 거대한 에너지의 숲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저 가끔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아주 작은 물결에 불과하면서도 스스로를 마치 바다 그 자체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른바 물질 세계라는 것의 실체를 해체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손에 쥐고 있는 휴대전화, 심지어 지금 이 빌어먹을 영상을 처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뇌까지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원자입니다. 중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하지만 중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미처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자라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별표 터무니없을 정도로 별표 텅 비어있는 존재인지에 관한 진실입니다. 거대한 축구 경기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자의 핵심인 원자핵은 경기장 한가운데 놓인 구슬 하나보다도 작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어떨까요? 그것들은 관중석 주변을 목적 없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몇 마리의 길 잃은 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하고 텅 빈 공간, 즉 경기장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허입니다. 이는 그 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신체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당신 몸속 공간의 99.9999999%는 텅 비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 몸속의 모든 원자핵을 한데 모아 그 쓸모없는 빈 공간들을 모두 제거하고 압축한다면 남은 실제 물질 덩어리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기껏해야 먼지 한 톨 정도의 크기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주름 몇 가닥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당신. 이 도시에 콘크리트 상자 하나를 소유하겠다고 평생의 절반을 빚 갚는데 허비한 당신. 통장 잔고의 숫자 몇 자리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비위를 맞추는 당신은 본질적으로 거창한 공허함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우주의 먼지 한 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거대한 풍선 인형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그 속은 오직 공기로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가장 터무니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터무니없는 것은 바로 촉각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방금 제가 이 탁자를 분명히 만졌는데 딱딱하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정말로 텅 비어 있다면 제 손이 탁자를 그대로 통과해 버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또다시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당신은 평생 단 한 번도 실제로 무언가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휴대전화 화면에 닿았다고 별표 생각하는 별표 그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당신 손가락 원자의 최외곽 전자들과 화면 원자의 최외곽 전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전자기적 청력, 서로 밀어내는 힘, 위 작용일 뿐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서로 닿아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아주 미세한 틈, 즉 일정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딱딱함이라고 인지하는 그 감각의 실체는 사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외치며 당신을 밀어내는 그 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연애 생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을 품에 안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신은 평생 단 한 번도 다른 인간과 진정으로 물리적 접촉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둘러싼 전자장, 일렉트론 필드즈 들과 함께 영원한 범퍼카 놀이를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립된 섬과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전자구름 속에 갇혀 있으며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영원히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존재론적인 공허함이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십시오. 그건 그저 전체 요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내용은 엄격히 고전 물리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기껏해야 원자 구조에 관한 기초적인 대중과학 강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자 영역, 아인슈타인을 혼란에 빠뜨리고 노학자 닐스 보어를 지극히 신비주의적인 인물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그 영역으로 들어서려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물질이 단지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로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실험 뒤에 숨겨진 진정으로 섬뜩한 함에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자를 지켜보지 않을 때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며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전자는 고정된 위치를 갖지 않으며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잠재력으로 이루어진 형체가 모호한 구름 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순간, 혹은 그저 스치듯 짧게 쳐다보는 순간이라도 전자는 즉시
붕괴하여 두 슬릿 중 오직 하나만을 통과하는 아주 점잖고 고분고분한 입자로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지 미시 입자들이 사회 공포증을 앓고 있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함의를 지닙니다. 즉, 관찰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현실을 별표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달을 쳐다보기 전, 과연 달은 정말로 그곳에 별표 있었을까요? 별표? 양자 역학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해석들에 따르면 달은 단지 확률적인 파동 함수로서만 존재했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달을 쳐다본 그 순간, 여러분의 의식이 달을 향해 투영된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달은 하늘에 걸린 손에 잡힐 듯한 실체로 붕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미치광이의 헛소리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현대 물리학의 확고한 정설로 자리 잡은 코펜하겐 해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결론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혼란스럽게 뒤섞인 요동, 플럭추에이션즈 들 외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관찰자의 존재를 통해서만, 의식이 출현함으로써만 이러한 요동들은 스스로 형태를 갖추도록 강제되며 산과 강으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일상적인 현실로 그리고 저 멀리 아득한 곳의 시적인 지평선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만약 여러분이 뒤를 돌아가서 책꽂이에 꽂혀 먼지가 쌓인 반야심경을 다시 꺼내 읽어본다면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500년 전 보리수나무 아래서 명상에 잠겨있던 고타마 시타르타에게는 입자 충돌기나 현미경 같은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내 눈을 뜨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색 즉 시공,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공 즉 시색. 과거에는 이것을 유교에 대한 도덕적 설교나 혹은 패배자를 위로하는 단순한 정신적 위안 정도로 치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물리학의 영역에서 나온 탁월한 설명입니다. 색, 경, 은 물질,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인지하는 입자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 은 파동, 즉 무한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에너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의 본질은 에너지의 요동이며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에너지 요동이 물질로 나타납니다. 존경받는 성인이신 부처님은 본질적으로 최초의 양자 물리학자였습니다. 그의 차별점은 그가 사용한 언어적 틀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복합적인 현상은 환상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리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모든 거시적인 물질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인 파동 함수의 붕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정말로 텅 비어 있다면, 심지어 내 몸조차도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면 왜 나는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왜 연인에게 실연다했을 때 가슴이 아플까요? 왜 가난할 때 불안에 떨며 불면증에 시달릴까요? 이 모든 것이 허구라면 왜 이러한 감각들이 그토록 현실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이 바로 우주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우주는 놀랍도록 실감나는 촉각 피드백 시스템과 고도의 감정 표현 엔진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상현실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더 나아가 영화 매트릭스처럼 신경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게임 속에서 칼에 베이면 육체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겠지만 시스템은 즉시 통증 수용체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휩싸여 필사적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 그 고통은 절대적으로 현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완벽하게 몰입된 홀로그램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수신기 역할을 하여 양자 바다에서 오는 신호를 포착하고 이를 이미지, 소리, 촉각, 맛으로 해독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별표 보고 별표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은 단지 광자를 뇌로 전송되는 전기 신호로 변환할 뿐이며 두개골 속의 어둠 속에서 뇌가 그 시각적 장면을 구성하여 당신에게 투영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음악을 별표 듣고 별표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막을 두드리는 공기의 진동이 신경 자극으로 변환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뇌가 당신을 위해 짜낸 해석적 서사, 내러티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이 시스템이 당신을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하게 만들고자 고안해낸 단순한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만약 이 게임 속에서 차가 부서져도 아프지 않고 돈이 없어도 배고프지 않으며 병에 걸려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게임을 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저 AFK, 자리 비움, 상태로 멈춰버리겠지요. 당신을 게임에 완전히 몰입시키고 가슴 찢어질 듯한 강렬함으로 이 환영 같은 각본을 연기하게 만들고자 창조주, 그가 누구이든 간에 는 우리 내면에 지독히도 끈질긴 바이러스 하나를 심어두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바로 자아 집착입니다. 당신은 이 육체가 곧 나 자신이라는 믿음에 맹렬히 매달립니다. 그 결과 육체가 조금씩 늙어갈 때마다 당신은 공포에 질려 허둥댑니다. 당신은 외부의 소유물들이 곧 내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합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마저 느낍니다. 당신은 게임을 구성하는 단순한 소품들을 자신의 생명력 그 자체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영화관 좌석에 앉아 비극적인 영화를 관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 속 등장인물이 죽음을 맞이하면 당신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열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그 드라마에 깊이 몰입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지 하얀 스크린 위에 투사된 한 줄기 빛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본다면 무엇이 느껴질까요? 그저 한 장의 천조각만이 손에 잡힐 뿐입니다. 눈물도, 핏자국도, 사랑과 증오로 뒤얽힌 복잡한 실타래도 없습니다. 오직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만이 존재할 뿐이지요. 양자 역학과 불교 철학은 바로 이 영화 같은 드라마의 감정적 절정이 치닫는 순간 당신을 잠에서 깨우려 애쓰는 목소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봐, 울지 마. 그건 그저 빛의 일렁임일 뿐이야. 실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목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닫곤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어차피 모든 게 다 환영에 불과하다면 난 그냥 드러누워 버릴래. 라이 플랫, 포기할래. 모든 걸 완전히 놓아버릴 거야. 어차피 돈도 공이고 집도 공인데 더 이상 애쓰고 노력해서 무엇하겠어? 이것은 허무주의일 뿐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위 본질에 대한 통찰을 진정으로 얻었다면 결코 무기력이라는 웅덩이 속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게임의 달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게임에서 죽는 것에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고 최고의 정확도로 위치를 잡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것이 별표 단지 게임일 뿐 별표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순수한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엄청난 열정으로 게임에 임하지만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양자 우주에서 존재를 탐색하는 진정한 방식입니다. 물질은 근본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무한하며 의식에 의해 형태를 바꾸고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화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비롭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쳐두고 보면 핵심 논리는 관찰자 효과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당신의 의식이 집중하는 곳이 바로 에너지가 현실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아파, 나는 운이 없어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부족함에만 매달린다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파동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것이 당신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무너져 내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악순환에 갇힌 관찰자가 되어 자신의 두려움을 이용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불멸의 신이 되거나 물질 세계를 즉시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관찰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은 자각몽유병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꿈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은 손에 쥔 돈이 단지 상징적인 에너지의 형태일 뿐임을 알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도록 합니다. 당신은 육체가 단지 일시적인 그릇일 뿐임을 이해하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겨 이 수레가 당신의 여정에서 더 많은 길을 데려다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떠나간다는 사실, 인간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업보의 개입으로 인한 덧없는 파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함께하는 매 순간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 속의 경이로운 존재, 위 본질입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적 견고함이라는 환상에 구속되지 않기에 무한한 창조적 힘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결코 진정으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당신의 의식은 그저 양자, 퀀텀, 위 바다로 되돌아가거나 다른 방송 채널로 전환될 뿐이기에 과연 여전히 늙어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겠습니까?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양자 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란 어쩌면 당신의 의식이 더 이상 이 특정한 원자들의 집합체에 구속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입자 상태에서 다시 파동 상태로 전환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축구장 가장자리에 갇힌 한 마리의 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축구장 별표 그 자체 별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그저 불빛 하나가 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보다 이쪽이 훨씬 더 낭만적이고 훨씬 더 웅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주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성공과 실패, 타인의 시선 등 모든 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돌무더기를 잔뜩 짊어진 채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심호흡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한 번의 호흡이 오가는 찰나의 순간에도 수십억 개의 원자가 이미 당신의 몸을 떠나갔고 또 수십억 개의 새로운 원자가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당신은 매 순간마다 새로운 당신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죽고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된 존재인 셈입니다. 매 순간이 곧 새로운 삶이라면 도대체 당신은 무엇에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밤새도록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얽히고 설킨 근심들, 이를 악물게 만드는 그 끓어오르는 증오심들, 양자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것들은 그저 텅 빈 허공 속에서 두 입자가 스쳐 지나갈 때 튀어오르는 아주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기어이 그 불꽃을 붙잡아 주머니 속에 쑤셔 넣고는 그것이 당신을 태워버릴 때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이 드라마 속에서 지나치게 비극적이고 멜로드라마 같은 배역을 자처하며 연기하지 마십시오. 대본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연기만큼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비참한 희생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우아한 탐험가가 되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고통에 시달릴 때 한 발짝 물러나 공중에 떠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고통받는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아래 원자들의 덩어리를 봐. 지금 슬픔이라는 진동 주파수를 경험하고 있네. 꽤 강렬한 에너지지.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슬픔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슬픔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실체를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슬픔은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양명이 마음은 빛난다 라고 말한 의미이며 해능이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사물이 없다 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난해한 철학이 아니라 궁극적인 양자적 생존 지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 여행자이며 이 탄소 기반의 생물학적 육체 안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껍데기가 당신의 상상력을 제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며 사실 당신은 바로 우주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 눈을 통해 우주를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생각을 버리세요. 당신 몸속의 모든 원자는 수십억 년 전이 장엄한 초신성 폭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왼손의 원자는 한 별에서 왔을 수도 있고 오른손의 원자는 다른 별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별이며 기적이며 빛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빛이니 돌처럼 살지 마세요.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세요. 두려움, 탐욕, 질투와 같은 저주파 진동에 끊임없이 얽매이지 마세요. 양자역학은 공명 주파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어떤 파동을 방출하든 우주는 그것을 당신의 현실로 되돌려 줍니다. 이 환상의 세계에서 즐겁게 살고 싶다면 사랑, 연민, 기쁨의 파동을 더 많이 방출하세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과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어쩌면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이 몸을 벗어던지고, 이름을 벗어던지고, 기억을 벗어던지고, 모든 사회적 정체성을 벗어던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 순수한 의식은 누구일까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만약 그 존재가 공허하다면 어떻게 온 우주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서둘러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답은 언어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당신이 문득 걸음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절대적인 고요와 공백이 깃든 그 찰나 속에 존재합니다. 답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태어난 적도 없으며 진정으로 죽을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게임을 즐기십시오. 플레이어들이여, 여정은 길고 험난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모든 것은 그저 빛의 춤사위에 지나지 않으니까요.